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호흡은 길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숨은 길게 마시고 길게 뱉을수록 우리의 건강과 정신에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감정을 닮아서 흥분이 되고 격앙될수록 화가 날수록 거칠어지고 빨라지죠. 식물에게 입이 있어 그들의 호흡을 잴 수 있다면 그들은 자연 안에서 매우 일정하고 고요하게 숨을 쉴 겁니다. 좋아하면 담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식물처럼 언제나 평화롭게 한숨 한숨 길게 호흡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친구는 형형색색의 꽃이 아름다운 채송화입니다. 꽃말 역시 순진한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네요.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좋아합니다. 고온과 가뭄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용담입니다. 보라, 분홍, 하얀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아와 시베리아 전역에서 자생하는 용담입니다. 최근에 관상용 원예종으로 정말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죠. 선명하고 진한 색상의 꽃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고 수경 재배 역시 가능한 그런 식물이죠. 저온성 식물로 내한성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양지 바른 공간이나 한낮에는 그늘이 지는 곳에서 키워주시면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하늘바라기입니다. 주황색의 꽃이 정말 예쁘죠. 하늘바라기는 흔히 애기 해바라기라고도 불리는 식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에서 10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농원에는 현재 중품 사이즈의 하늘바라기와 소품 사이즈 하늘바라기 있습니다. 줄기가 가늘지만 단단하고 꽃은 여름이라도 매우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절화용 꽃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암록색의 짙은 줄기와 주황빛깔의 꽃이 조화롭게 피어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주황꽃 보셨으니 이젠 노란색의 꽃이 아름다운 선캐쳐 보여드릴게요. 노란 색깔의 빛깔이 마치 태양을 닮은 듯 눈부심이 싱그럽죠. 선캐쳐 썬베키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꽃의 색상과 크기가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번식은 씨앗 또는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해서 한번 심어 놓으면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꾸준하게 예쁜 꽃을 보여주죠. 선베키아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루드베키아를 개량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해바라기를 닮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꽃말처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가뭄과 장마에도 잘 버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샤프란 혹은 신란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높이는 30cm까지도 자랄 수 있습니다. 잎이 쪽파를 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알뿌리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총생하고 관상용으로 많이 심게 됩니다. 꽃은 하얗게 피어오르는데요. 때론 연한 분홍빛깔이 돌기도 합니다. 밤에는 오므라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보라 해곡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노란 해곡도 있습니다. 백곡이라고도 불리는 노랑 해곡이 피어나는 식물인데요. 잎의 무늬가 독특하죠. 어느 정도 햇볕이 드는 양지 바른 공간에서 심어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무심하게 돌보아도 참 번식력 좋게 잘 자라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겉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고요. 비료는 저는 심을 때 처음 비료를 주고 이후에는 특별히 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더라고요. 루비아라고 불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보라색이 주는 신비감을 식물 자체가 품고 있는 듯합니다. 고온과 가습에 강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에 적합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키우기가 쉽고 반그늘에 심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하고 개화 기간도 긴 식물에 속합니다. 꽃말은 정열, 지혜, 나의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라는 귀여운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길게 뻗어서 나오는 난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끝은 살짝 뾰족한 느낌을 주죠. 꽃은 5월부터 10월까지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 역시 꽃이 참 알록달록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안젤로니아입니다. 꽃은 연보라, 보라, 분홍, 하양 이렇게 피어나는데요. 건조와 가뭄
담음에 강하죠. 멕시코와 서인도 제도에서는 여름꽃으로 매우 유명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강하고 남부지방에서는 충분히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월동시켜 주셔도 좋죠. 꽃은 5월부터 11월 정도까지 피어나는 여름 가을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톤 다운된 색감이 세련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식물이 꽃을 피어내는 시기에는요, 에너지를 많이 요하게 됩니다. 식물은 에너지를 어디에서 받을까요? 바로 햇볕과 물이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원이 되겠죠.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예쁜 꽃을 올려주게 됩니다. 찔레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입니다. 자세하게 맡아보면 약간의 향기도 내뿜으며 소박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찔레의 성장 속도는 빠른 편에 속하고요. 내한성, 내건성, 내공해성에 강한 편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꽃은 4월부터 5월 그리고 여름, 가을에도 피어나서 계절과 환경이 맞으면 예쁜 꽃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는요, 한방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요. 찔레의 열매를 영실이라고 부르면서 다양한 효과와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찔레꽃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를 합니다. 찔레의 월동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찔레는 추위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찔레는 일반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요, 하루에 한두 번씩 주셔도 좋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번, 늦은 오후에 한 번씩 주시면 좋죠. 봄철, 가을철에는 하루에 한 번, 겨울철에는 물 주는 시기를 조금 더 늘려서 2, 3일에 한 번 정도 주셔도 됩니다. 분갈이는요, 배수가 좋은 마사토와 부엽토를 섞어서 해주셔도 좋더라고요. 진한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투톤 찔레 타이거 찔레입니다. 타이거 찔레라는 이름은요, 이 무늬가 호랑이 무늬를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정말 호랑이를 닮은 듯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보여드릴 찔레는 앙증맞은 보석 찔레가 되겠습니다. 보석 찔레는 확실히 꽃대는 작지만 꽃망울은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겹꽃으로 피는 식물 특유의 풍성함을 잘 간직한 식물입니다. 루비찔레의 꽃도 참 눈에 들어오죠. 홑꽃임에도 불구하고 쨍한 색깔과 노란 화심 덕분에 눈에 바로 들어오는 찔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든 꽃잎이나 꽃은 떼어내 주시거나 가지를 잘라 주시면 다음 꽃망울이 올라오는데 더욱더 촉진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또 하나의 보랏빛 매력을 가진 식물 해국이 되겠습니다. 해국은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국화과 식물이 되겠습니다. 농원에는 중품 사이즈와 소품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국의 꽃색은 약간은 연보라색과 청색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국은요, 7월부터 11월에 걸쳐서 꽃을 피어나고 꽃은요, 약 4cm 정도의 꽃의 크기를 지녔습니다. 해국 다음으로 볼 식물은요, 항상 사철 동안 푸르다 해서 상록의아리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상록의아리는 뉴질랜드의 식물학자인 켄트마이 조의 이름을 따서 켄트마이조 의아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종 클레마티스로 전 세계에 소개가 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생식물이 되겠습니다. 상록 의아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준 후에 햇볕 아래에서 기르면 참 좋죠. 실내에서 키우게 되는 경우에는요, 햇볕이 잘 드는 창가 근처에서 키워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함께 보실 식물은 잎의 무늬와 뾰족뾰족한 모양이 독특함을 주는 좀양지꽃입니다. 좀양지꽃은 튼튼하고 기르기 쉬운 야생화에 속하죠.
다음 식물들은 바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는 클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수근 코스모스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색깔은 문빔입니다. 노란 꽃이 매력적인 식물이죠. 또한 여름하면 클레옵시스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 여름에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고 가뭄에도 매우 강한 식물이 되겠죠. 또한 꽃도 질리지 않게 오래 피어납니다. 또 하나 장점이 있다면 다년생 식물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화단을 채우기 참 좋을 정도의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국화과의 식물이 꽃의 향기는 진한 편은 아니지만 잎이나 꽃에서 은은한 향기는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1988년 꽃길 조성 사업을 정부가 시행하였을 때 사용이 되었던 식물 중 하나입니다. 미모와 생명력 모두 강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미나리 아제비과 바람꽃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 추명곡입니다. 원산지는 한국, 일본, 중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명곡의 키는 50에서 8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되고 잎을 자세히 보면 톱니식의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꽃의 지름은요 5cm에서 8cm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꽃은 층꽃입니다. 층꽃은 일반적으로 층층이 꽃으로라고도 불립니다. 쌍떡잎식물, 합판화군, 통합식물목,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산과 들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식물에 속하죠. 노지활동 가능한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류의 국화과 식물을 보여드렸는데 청아쑥부쟁이 역시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청아쑥부쟁이는 처음에 연보라색으로 꽃이 피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지는 색깔의 변화 역시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대부분 키우기가 참 쉽죠. 청아쑥부쟁이 역시 그러합니다. 배수 좋은 흙에 심어주고 햇빛 잘 보여주면 알아서 잘 크고 잘 번지죠. 이 친구는 향 등골풀이 되겠습니다.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또한 번식력 역시 좋습니다. 여름철에 개화를 하는데 그 기간이 길고 노지에서 월동이 잘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나 베란다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향 등골풀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 역시 매력적인 식물인데요. 흔히 하마보우 혹은 황근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황근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란색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아우과에 속하는 낙엽 감목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바닷가가 고향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하마보우의 잎은요 동글동글 계란 모양을 닮았습니다. 꽃은 노란색으로 7월과 8월 사이에 피어나게 되죠. 열매는 8월과 9월 사이에 열립니다. 그리고 하마보우의 큰 특징, 가을이 오면 아름답게 붉게 단풍이 진다는데 그것이 참 아름답죠. 매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청초함의 대명사하면 싹소롬 아닐까요? 열쇠를 닮은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싹소롬입니다. 싹소롬은요 꽃들이 풍성하게 올라오면 꼭 날비가 날갯짓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싹소롬은 라틴어로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싹소롬이 그늘진 바위, 산이나 절벽에서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인동과에 속하는 낙엽감목 꽃댕강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꽃 댕강은 참으로 돋보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꽃은 이렇게 가지 끝과 잎 겨드랑이 사이에 피어나게 됩니다. 꽃은 다음과 같이 하얀 작은 꽃들이 모여 피어납니다. 향기가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추위에 강하며 적응성이 뛰어나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식재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분홍능소화입니다. 분홍능소화도 요즘에 보이면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능소화의 키는요, 큰 줄기는 길게 퍼지면서 자라나고 그 옆에 곁가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 동안에는요, 분홍능소화의 새로운 잎들이 쑥쑥쑥 자라나는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능소화 꽃이 피어나 있네요. 아름다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로셀리아입니다. 일명 폭죽초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폭죽이 팡팡 터져 나가는 그 모습을 닮았다 하여 폭죽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폭죽초는 현삼과의 상록소 감목입니다. 폭죽초의
무궁화의 꽃말은 성스러운 사랑이라고 하네요. 폭죽초는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고 난 후에는 바람이 솔솔 잘 통하게 통풍시켜 주세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호하죠. 다음 식물 아스타입니다. 이전에 아스타는 겹꽃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아스타는 호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얼른 아름다운 아스타 보고 싶네요.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아스타 역시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에 속합니다. 다음 식물은 여름을 밝혀주는 정열적인 식물 키르탄선스 엘란투스가 되겠습니다. 키르탄선스는 구부러진 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년생의 구근 식물입니다.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오늘은 빨간과 하양이 은은하게 섞여서 고혹함을 보여주는 엘란투스입니다. 아름다운 꽃에서는 은은한 향기도 나오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노란 꽃이 피어있는 낑꾸따루입니다. 일본에서 낑꾸따루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쓰이죠. 사실 이 이름과는 달리 중남미에서 온 식물입니다. 개나리를 닮은 듯한 샛노란 꽃이 참 매력적이죠. 또한 가을에는 붉게 단풍이 듭니다. 다음 식물은 백일홍이 되겠습니다. 낙엽, 화렵, 소교목으로 중국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여름에 꽃이 피어나서 관상 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이 되겠죠. 배롱나무 혹은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100일 동안 오랫동안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 붙었다고 합니다. 이 식물 역시 백일홍인데요. 앞서 보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잎의 색깔이 자엽 색깔임이 다릅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식물이죠. 지금부터는 백일홍의 묘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망울이 다글다글 열려있는 이 친구는요, 좀백일홍 묘목이 되겠습니다. 좀백일홍에서 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식물에 비해서 꽃의 크기와 잎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여 좀자가 붙었습니다. 좀자가 붙어 있지 않은 일반 백일홍 묘목도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묘목을 키우는 재미는 역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식물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더위와 추위에도 강한 여름 식물 벨가못입니다. 벨가못은 토질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서 재배도 쉬운 편에 속하죠. 줄기와 잎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강하고 꽃도 2개월 이상 지속해서 피기 때문에 많은 공간에서 활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촉촉한 환경을 좋아하는 벨가못은 이른 아침에 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큰껑의 비름은 중국과 한국이 고향인 다년생 다육식물입니다. 잎에서 다육식물의 특징을 볼 수 있죠. 톡톡하니 잎과 줄기의 수분을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육식물의 특성상 건조와 가뭄에도 잘 자라나는 식물이죠. 또한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기 때문에 벌과 나비에게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큰껑의 비름은 활기찬 젊음을 상징하는 식물로 불리어집니다. 밝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블루치폰 무궁화의 꽃망울이 이렇게 다금다금 달려 있습니다. 몽환 쪽으로 피는 겹꽃의 블루치폰 무궁화, 일반 무궁화보다는 작은 수형으로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무궁화 들이셔서 분갈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심겨져 있는 화분보다 살짝 더 큰 화분에 분갈이 해주시면 좋죠.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하는 무궁화입니다. 화분으로 키우게 되면요, 마사토를 아래에 깔아주시고 원예용 산토를 이용해서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무궁화는요, 7월부터 10월까지 피어나는 여름 가을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엄청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배수를 좋게 해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팡팡 주시면 좋죠. 또한 물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키워주세요. 일반적으로 무궁화는 햇빛 많은 공간 선호하죠. 또한 추위에 강해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무궁화 뒤에 예쁜 도라지 꽃이 보라색, 하얀색 예쁘게 피어있네요. 다음 식물 역시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로 계속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끈기의 상징 무궁화.
그런데 무궁화 잎에 이렇게 노란 무늬가 들어있는 독특한 무늬 무궁화인데요. 분홍꽃이 이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잎에 있는 노란 무늬와 가지 끝에 달려있는 꽃봉오리가 너무 귀엽죠. 이렇게 중품 무늬 무궁화도 있습니다. 저도 예쁜 토분에다 한번 무늬 무궁화 심어서 키워볼까 합니다. 토분과 참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죠. 목대 굵은 친구입니다. 다음 식물은 바이텍스입니다. 바이텍스 들어보셨나요? 바이텍스 역시 한여름에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 되어 여름 식물로 불리는 식물입니다. 꿀풀카의 낙엽 화력 감목으로 키는 2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식물입니다. 밑에서부터 많은 줄기가 뻗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잎은 마주나기 형식으로 자라죠. 다음 식물은 정원에 심으면 좋은 야생화로 손꼽히는 꽃범의 꼬리입니다. 꽃범의 꼬리는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이나 조경 공간에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이죠. 키도 쑥쑥 자라고 예쁜 꽃도 보여주기 때문에 한들한들 바람에 날리면서 다른 식물과 참 조화롭게 잘 크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분홍분홍 핑크핑크한 매력 리틀 루비 부틀레아입니다. 꽃이 정말 탐스럽게 피어나죠. 나비가 참 좋아하는 꽃나무로도 유명합니다. 부틀레아는 키가 수직으로 자라나는 관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 식물로서 나비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비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부틀레아는 추위와 병충이 강해서 손이 많이 가지 않고도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대문자초입니다. 대문자초는요, 꽃이 무리지어서 피어나는데요. 그 모습이 나비와 닮았습니다. 일본에서 참 인기가 많은 식물이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개량이 되어서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대문자초를 감상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백화등입니다. 백화등은요, 바위나 나무에서 붙어서 올라가는 상록 덩쿨나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나고 일반적인 식물과 같이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이 친구 역시 백화등입니다. 무늬가 아름다운 입성 초설 백화등이죠. 꽃도 피어납니다. 흐드러지게 늘어지는 수영이 예쁜 식물이죠. 해를 많이 볼수록 잘 자라고 꽃도 많이 피어나죠. 베란다나 마당에서 키워도 좋고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늘어지는 수영과 향긋한 향이 참 좋은 식물이 되겠죠. 특유의 무늬로 인해서 어떤 화분에 심어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 범부채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있네요. 주황색이 따뜻한 느낌과 열정적인 느낌을 동시에 주죠. 내한성, 내열성 모두 뛰어납니다. 물은 거듭 마르면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식물은 하얀 꽃이 매력적인 외승마입니다. 외승마를 키우다 보면 파릇파릇 녹색의 잎과 하얀색 꽃, 그리고 장식처럼 열리는 열매가 딱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꽃은 요맘때인 7월과 8월 사이에 겹총상 꽃 차례로 하얀 꽃이 달리면서 피어납니다. 야생에서도 잘 자랐던 습성 때문에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아파트나 식물 그리고 카페 혹은 인테리어 하는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쭉 뻗어 올라간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잎이 딱 붙어 있는데 잎도 모양이 참 예쁘죠. 공기 정화와 가습의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내 공간의 빛, 온도, 습도면 무난하게 잘 클 수 있죠.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황칠나무였습니다. 다음 식물은 비파나무입니다. 상록 화렵수로 예쁜 꽃을 가을부터 피우기 시작해서 이듬해 봄 3월 정도까지도 계속 꽃을 피워내서 수정을 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봄이 지나면 작은 가실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노란색, 황금색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청량함 가득한 라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푸른색, 분홍색 수국과는 달리
청아하고 단아한 매력이 만점인 하얀색의 라임라이트 목수국이죠. 라임라이트 목수국은요, 내한성이 좋아서 우리나라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꽃이 다른 수국들에 비해 늦게 피고 늦게 지는 편이어서 오랫동안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임라이트 수국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피어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크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또한 단풍도 들죠. 살짝 앤틱한 핑크핑크한 느낌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선한 기운을 내뿜어주고 있는 국화입니다. 국화를 보면요, 그냥 착한 식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밖에서 키워주셔도 좋죠.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지 예쁜 꽃을 바글바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국화를 키우다가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과습이겠죠. 물을 너무 강하게 주면요, 뿌리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주셔도 좋고, 물을 주고 나서는요, 통풍을 잘 시켜서 화분 표면에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혀 있는 시기에는요, 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물을 조절해 주시면서 늘려주셔도 참 좋은 선택입니다. 꽃이 지고 난 국화는요, 뿌리 밑둥 근처를 잘라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요, 다음에 예쁜 꽃을 또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국화를 키우는 팁은요, 겨울철에 국화를 관리할 때 어느 정도 추위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건강하게 제대로 된 꽃을 피워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홍매자입니다. 홍매자는요, 낙엽지 감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나는 특선 식물이라고 합니다. 2m 정도까지 자랄 수가 있고, 가지가 많고 작은 가지에 이렇게 예쁜 잎들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자나무는 건조에 매우 강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식물은 숙군 숫잔대가 되겠습니다. 숙군 숫잔대는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초롱꽃과 숫잔대 속에 여러 해살이 야생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잔대의 일반적인 개화 시기는 7월과 8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을 미리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보랏빛이 돌게 됩니다. 뭉쳐있는 꽃대가 길어지게 되는데, 꽃송이들이 일정한 간격을 벌이면서 팡팡 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숙근초이기 때문에 마당에 심어서 키워주셔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보라 숙군 숫잔대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